시장은 지수는 올려놓는데 빠질 때는 다 빠진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하루에 이제 2,000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코인 시장. 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코인과 주식이 뭔 상관관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제한된 유동성 하에서 이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이 사실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어쨌든 유동성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시간은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거기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일단 뭐 엔비디아의 뭐 실적은 뭐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가 아무래도 또 이번엔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최근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왜 조정을 받냐. 여기서 이제 반전시킬 트리거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종목 3분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빠질 때는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르르 다 빠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았고 볼만한 주식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에 보시면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찾아오시고요. 하우투머니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다음 컨텐츠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실무자입니다. 지금 녹화일 기준 화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3%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가장 커졌다는 게 좀 피로감을 많이 누적하는 것 같은데요. 지수 자체가 요새 일별 변동성이 2, 3%는 그냥 기본으로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니까 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뭐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또 웬만한 종목들은 뭐 하루에 5에서 10% 정도는 뭐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피로감을 좀 야기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짜증나는 거는 사실 지수를 올릴 때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 대형 바이오주들 그리고 일부 소부장,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시장은 지수는 올려놓는데 빠질 때는 다 빠진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하루에 이제 2,000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지수 하락폭도 크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피로감이나 그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좀 큰 게 아닌가, 일단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변동성, 우리 시장만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니라요. 이 전 세계 자산 시장, 주식, 금, 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사실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코인 시장 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코인과 주식이 뭔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제한된 유동성 하에서 이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이 사실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코인 같은 경우도 일종의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빠지는데 주식 시장만 오르는 경우는 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 시장이 먼저 촉발을 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이제 10월 초에 12만 5천 불까지 갔다가 주봉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뭐 양봉이 하나밖에 없었고 쭉 최근까지 빠져서, 특히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커졌던 거는 또 상징적인 숫자죠. 사실 9만 불이 깼습니다. 마디 이 가격이 좀 깨지니까 거기서 좀 더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YTD로 0%입니다. 오른 게 없어요. 자, 비트코인이 그나마 강한 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조정을 좀 받았죠. 여기는 9월 정도부터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0불 고점에서 지금 여기도 이제 마디 가격이 오늘 좀 깼죠. 비트코인도 9만 불을 깼고 이더리움도 3,000불을 깨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좀 더 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점 대비 5,000불에서 3,000불을 깼으니까 40%가 빠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코인 시장이 먼저 조금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일단은 우리가 일단 반등의 시그널을 몇 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먼저 이제 코인 시장이 조금 급격하게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사실 9만 불, 비트코인 9만 불과 이더리움 3천 불이라고 하는 마디 가격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쯤 좀 바닥을 좀 잡아주냐. 그게 일단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S&P 500 차트인데요. 자, 이게 51선입니다. 51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1선을 많이 쓰죠.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1선을 많이 봅니다. 쭉 보시면 이제 4월 말 이후 우리 관세 충격 이후에 요 51선을 중간중간에 뭐 잔잔한 조정은 좀 있었는데 이 51선을 깬 적은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51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안 오르면은 깰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 윗꼬리를 달고 살짝 살아 있었는데 일단 어제 일단 51선 한번 깼다라는 게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 신호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1선 위로 올라타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재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극히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일단은 뭐 AI 버블론이 나오죠. AI 버블론은 사실 작년 8월부터 나왔어요. 작년 8월 달에 급락을 한번 했었죠. 그때 그리고 올 초에도 딥시크 충격. 자, 이런 식으로 AI 버블로는 사실 뭐 조정 시기만 되면 나옵니다. 뭐 사실 뻔한 레파토리죠. 근데 이제 굳이 또 이유를 갖다 붙이면은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았다. 한 2, 3주 전에.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 그 미국 그 시장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내역을 알려준 13F라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9월 말 기준입니다. 자, 9월 말 기준으로 이 피터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이팔이랑 그 팔란티어 창립자,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피터 필도 엔비디아를 다 팔았다. 근데 사실 한 1,0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뭐 엔비디아가 시총이 몇천 조짜리인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면은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는 뭐 그게 튀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겠죠. 오픈아이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여기저기 좀 말해놨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자, 그런 식으로 자금 조달하고 있는데, 이 가장 문제된 게 오라클이라는 주식입니다. 오라클이라는 주식이, 자, 요때 9월 초에, 자, 여기서 갭상승, 거의 상한가를 갔던 게 뭐냐면은, 나 지금 이 AI 쪽 주문 받아놓은 게 10배 올랐어. 엄청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상한가 가고 거의 350불까지 이때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쭉 빠졌던 게,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이제 자본 조달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거의 350불에서 200불 초반까지 30% 이상 급락을 한 상태고 여기 이제 200일선이거든요. 이 200일선에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AI 버블론을 그래도 조금 해소하려 그러면은 오라클이 이 CDS 프리미엄이 좀 낮아진다거나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몇 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삼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반적인 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하락을 야기한 건 사실 유동성이죠, 유동성. 우리가 한 2, 3주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사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90%가 넘었어요. 무조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연준 의원들이 자꾸 인터뷰를 좀 합니다. 거기서 최근에 금리 인하 시장에서 예측했던 확률이 90%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50% 언더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반적인 코인이든 주식시장이든 이런 최근에 조정을 좀 야기했던 거는 어쨌든 유동성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시간은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거기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일단 뭐 엔비디아의 뭐 실적은 뭐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가 아무래도 또 이번엔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최근에 이 AI 버블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우려로 전 세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까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역할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요일 날 그동안 이제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됐는데 고용 지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숫자를 나와주느냐. 일단 최근에 이제 연준위원들의 12월 달 금리나 힘들다 이런 발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셧다운 때문에 그 중간에 뭐 물가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 같은 이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전망을 해주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 그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그런 것들이 일단 향후에 거기서 이제 트리거가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DR 지표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코스닥이 계속 70 언더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가는 놈만 가는 장이라 되겠죠. 오를 때는 가는 놈을 가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고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장이다. 뭐 물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게 조금 오래돼 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느냐, 종목이 좀 확산이 되느냐. 그리고 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끝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무더기로 다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볼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차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이 상태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좀 되고 있다. 자, 우리 미국 같은 경우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라는 걸 쓰죠. 우리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은 4월 초에 트럼프 관세 폭탄 터졌을 때 여기까지 좀 빠졌습니다. 사실 뭐 그때랑 비교하기 뭐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거의 바닥권이다. 여기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긴 시계열로 보면은 사실 익스트림 피어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사서 익스트림 그레이드 극도의 탐욕 기간에도 팔면은 사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시간 텀이 일단은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좀 고통스럽겠지만은 조금 긴 시결로 보면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일단은 조금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럼 반등의 시그널은 뭐가 되겠냐? 자,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해서 얼마나 더 장밋빛 전망을 해주냐? 거기서 이제 AI 버블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또 잠재해 우느냐. 그 다음에 고용 지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됨으로써 연준 의원들의 지금까지 상당히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돌아서냐. 자,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거고, 우리가 또 이제 가격 지표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9만 불이 깨지고 이더리움이 3천 불이 깨져버리니까 이게 사실 뭐 9만 불, 3천 불 이런 게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 이 마디 지수가 심리적으로 좀 크죠. 9만 불도 깼어, 3천 불도 깼어. 하여튼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빨리 바닥을 좀 잡느냐. 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미국에서 이제 오라클 주식이 아무래도 부채에 대한 그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얼마나 낮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언제 좀 반등을 하냐. 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코스피만 봤을 때 이제 외국인 올해 연초 대비 이제 매매 내역인데요. 사실 지금 뭐 이제 4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전에 쭉 팔다가 15조까지 팔다가 쭉 샀죠.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순매수가 순매도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조금씩 줄죠. 그래서 올해 일단은 뭐 산 게 없는 상태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외국인 매도 규모가 좀 줄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최근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왜 조정을 받냐. 여기서 이제 반전시킬 트리거는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종목 3분기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빠질 때는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르르 다 빠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괜찮았고 볼만한 주식들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코오롱 인더입니다. 자, 코오롱 인더는 뭐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269억이 나와서 예상치 대비 거의 10%, 그 다음에 순이익이 102억으로 예상치 대비 50%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이 크게 세 가지가 돼요.
크게 이제 산업자재, 이거 뭐 타이어 코드라든가 이제 아라미드 그런 이제 특수 섬유 그런 거고 이제 화학 부분이 있고요. 패션 우리 코롱 패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코롱 스포츠 차이나 안타 스포츠와의 중국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구성이 나뉘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한데 일단 뭐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신사업을 합니다. 신사업. 우리가 산업자재 부분에서 MPPO라고 하는 뭐 변성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요 MPO 시장에 진출한다. 그래서 요 MPO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두산이라든가 파미셀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세죠. 왜? CCL이라고 하는 소재를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기 때문에 두산과 파미셀 상당히 좀 강한데요. 그래서 코오롱 인도도 요 CCL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 MPPO라는 걸로 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요 증설 라인을 완공할 계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MPPO, 이 MPPO의 수출 가격이 9월 기준으로 이제 킬로그램당 $60인데 에폭시 수지의 20배, 아라미드와 대비해서도 4배 수준이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이 MPPO는 없어서 못 파는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내년에 또 1,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조인데요. 은행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유하고 은행이 이제 하나은행이랑 뭐 하나 제가 까먹었는데 그 은행 보유 잔액만 한 7, 8천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좀 많다라는 거고. 자, 코롱인도 사실 이제 7월 달에 코롱 스포츠 차이나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한 11월 초까지 뭐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쉬었죠. 쉬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MPPO라고 하는 그 CCL 소재를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최근 4, 5일 동안 이렇게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자, 수급이 이렇게 바뀌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직전 고점 5만 원 부근 또 주봉을 보더라도 사실 5만 원대가 좀 저항 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보고 또 시장이 이렇게 또 무차별하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 그러면 다시 4만 원 부근에서는 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농심인데요. 자, 농심도 이제 기존에 조금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은 역시나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호조로 생각을 했는데 자, 2분기 예상치가 450억이었는데 545억이 나와서 20%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일단은 국내와 해외 법인 두 개가 있는데 국내 쪽이 이제 가격 인상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로 국내 쪽이 좋아진 거고 해외 쪽은 아직 3분기에는 좀 덜했다라는 건데 그래도 3분기가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4분기에는 529억으로 159%가 전망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둔화되지만은 이제 해외 쪽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상한가 한번 쳤죠. 이 K-팝 데모넌터스 협업, 요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된다. 그래서 북미 법인 중심으로 매출 성장률이 4분기에는 이제 해외 쪽, 특히 이제 미국 쪽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달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대언 콜라보 제품을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4분기에는 이 캐대언 효과로 미국 쪽에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때는 그 캐대언 때문에 사실 말도 안 되게 농심이 거의 뭐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쭉 기간 조정을 쭉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요 실적 발표 호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방어주 성격을 또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이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도 좀 방어적인 관점이나 아니면은 조금 변동성이 좀 적은 주식. 다만 이제 모양이 좀 돌아선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반도체 소부장들이 주가들은 많이 올랐는데, 뭐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주가도 좀 차별화가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은 주가라든가 이 반도체 시황이 좋아졌던 게 사실 9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3분기 실적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거는 뭐 그 이상의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PSK 홀딩스가 자, 3분기 예상치가 280억이었는데 400억이 나왔어요. 400억이 넘게. 자, 그래서 이제 예상 대비 거의 50% 정도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PSK 홀딩스의 제품은 특히 이제 리플로우와 디스컴 장비라는 게 있는데, 리플로우 장비는 저 패키징 할 때 이제 열을 이용해서 솔더볼과 마이크로 범프를 뭐 녹여서 접착을 한다, 그런 거고, 디스컴 장비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데, 어쨌든 HBM 투자가 늘어날수록 좋아진다. 특히 우리가 이제 PSK 홀딩스는 대만의 주류 고객사 TSMC겠죠, 그죠? TSMC의 코우스 공정, 그 다음에 또 대만의 또 오삿 쪽으로도 된다. 이게 기존에 알았던 거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데, 이 디스컴 장비를 또 TGV에서도 쓰라는 겁니다. 이 유리기판, 우리가 유리기판용, TGV용 또 디스컴 장비. 그래서 유리기판, 최근에 뭐 약간 모락내락하지만은 유리기판 쪽에도 우리가 좀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S홀딩스가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요 작년 여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사실 다른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기관 매매도 중요하죠. 최근에 4월 동안 또 연속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하는 상태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의견과 일단은 종목 3개 정도 3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후에도 3분기 실적 이라든가 하여튼 뭐 볼만한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좀 미리 또 캐치를 해놓고 있으면은 또 싸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제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찾아오시고요. 이 하우투머니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또 다음 컨텐츠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